오늘도 이어서 확률 관련 문제 3문제 풀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유형 2번. 확률과 통계 유형 2번 말하는 겁니다. 바로 문제 볼 거고요. 우리가 문제 보면서 바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 이해부터 시작. 이해, 계획, 실행. 그 다음 반성은 이해, 계획, 실행의 전 과정에서 계속 사고를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딸기맛 사탕 2개, 포도맛 사탕 2개, 레몬맛 사탕 3개가 들어있는 상자. 이 상자에서 임의로 사탕을 하나씩 모두 꺼낼 때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씩 모두 꺼냅니다. 모두. 딸기맛 사탕을 모두 꺼내기 전에는 포도맛 사탕을 하나도 꺼내지 않을 확률. 일단 물어보는 거 확률이니까 확률 단원이고요. 확률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로 풀던가 아니면 확률과 관련된 정리들로 풀던가 확률 자체로 가봅시다. 자, 문제 상황을 단순하게 좀 표현할게. 딸기 2개, 포도 2개, 레몬 3개. 그 다음 하나씩 다 꺼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딸기 사탕을 모두 꺼낸 후에 포도맛 사탕을 꺼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는 순간 뭐가 느껴져야 되냐? 순서가 좀 생기네. 순서. 배열인데 순서? 가디순? 그게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딸기. 딸 2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 그 다음 여기 사이로 막 레몬이 들어갈 수 있지. 어찌되었던 이 4개의 순서는 정해진다는 거야.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동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서 얘네 다 다른 걸로 좀 처리할게. 같은 딸기지만 딸기 1, 딸기 2, 포도 1, 포도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 자, 가겠습니다. 전체 분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로 가겠습니다. 자, 전체 총 7개 있습니다. 7개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7팩. 그 다음 이제 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셀 건데 얘네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일단 이 순서 생각하면 같은 거 4개라고 생각하면 7팩 나누기 4팩입니다. 그냥 분수에 분자에 분수 집어넣게. 근데 고려해야 되는 게 딸기 1, 2 또는 딸기 2, 1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팩. 그 다음 포도 1, 2 또는 포도 2, 1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팩. 끝이 아닙니다. 아니지, 끝났지. 네, 끝났습니다. 끝났지. 여기에 레몬 다 들어간 거야. 순간 헷갈려.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분모에 7팩은 1분의 7팩이에요. 같은 위치끼리 나눠주면 7팩 나뉘고요. 2팩 4로 4팩을 나눠주면 3팩분의 1입니다. 정답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띡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 정확히 이해하는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 꺼내는 거야. 일렬배열로 생각해도 되겠지? 근데 조건이 먹혀져 있어. 딸기맛 사탕 모두 꺼내기 전에 포도맛 사탕 꺼내지 않는다? 그럼 딸, 포 이 순서대로 꺼내는 거야. 이 4개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4개를 순간 같은 걸로 생각해서 가디순 개념 적용했습니다. 됐죠?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확률과 연결해서 딸기 2개를 다른 걸로 생각했고 포도 2개를 다른 걸로 생각해서 걔네 둘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2팩씩 곱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의 유형 3번. 자, 문제 2회부터 가겠습니다. 부집합. 이것은 함수 만드는 문제네. 쭉 보니까. 근데 확률이네. 다시 읽을게 제대로. 부집합 x 1부터 6까지의 원소, y 3부터 9까지의 원소, 3, 4, 5, 7, 8, 9
중간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x에서 y를 모든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정의역, 치역, 원소 같아야 되고 1대1 짝짝꿍. 그랬을 때 1대1 F 중에서 1대1 대응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1대1 대응 함수 전체 중에서 하나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자, 일단 이거부터 구해보자. 1대1 대응 함수 지금 전체 구하는 겁니다. 6팩토리얼. 왜냐면 원소 6개로 짝짝꿍 매칭되는 거잖아. 6팩. 또는 6P, 6. 그 다음 이제 조건을 읽겠습니다.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은 10의 배수가 아니다. 그 다음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이거 숨겨진 조건. 이거 똑같은 거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F4를 곱했을 때 10의 배수이다. 뭔가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성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하나. 10의 배수가 아니다. 또는 뭐 10의 약수이다. 배수, 약수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소인수분해. 문제를 다 풀고 나서의 반성을 지금 좀 짧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배수, 약수 상황에서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해볼게. 이제 문제 풀자. 10은 2 곱하기 5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이거 스타라고 두겠습니다. 스타가 10의 배수가 아니려면 2 또는 5의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2의 배수가 아니거나 또는이야. 5의 배수가 아니다. 2랑 5의 배수가 아니다.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는 5의 배수가 아니면 10의 배수가 아니야. 그 2 또는 5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 10 소인수분해에서. 자, 그 다음 얘 스타입니다. 얘 스타. 덩어리로 읽어. 스타 곱하기 F4는 10의 배수이다. 마찬가지야. 10은 소인수분해 시키면 2 곱하기 5야. 10의 배수, 2 곱하기 5의 배수가 되려면 이 친구가 2 또는 아니지, 다시 이 친구가 2랑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2의 배수이고요. and 5의 배수여야 됩니다. 누가? 얘가. 근데 이걸 잘 보면 숨겨진 조건으로 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똑같아. 그래서 스타라고 놨어. 그래서 저 스타가 2의 배수이거나 아니거나 요런 기준으로 좀 나눠서 가겠습니다. 가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 나누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스타라고 할게.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저 이렇게 풉니다. 저 F1, F2, F3을 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줄게. 이게 2의 배수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눌 거야. 2의 배수 아닌 경우. 일단 나눴어. 그리고 나서 조건을 매기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이 스타가 2의 배수야, 현재. 근데 10의 배수가 아니려면은 반드시 스타는 5의 배수가 아닙니다.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이 5로 이 스타를 약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자. 첫 번째 조건 썼고 두 번째 조건 또 써야지. 이 스타가 2의 배수야. 근데 곱해가지고 10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 F4는 무조건 5의 배수여야 돼. 이렇게 되려면 F4는 5의 배수인데 잘 봐봐. 여기 봐봐. F4는 치역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5의 배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냥 픽스. F4는 5입니다. 이런 거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2랑 5가 중요하니까 2랑 5를 약수로 갖는지가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2를 약수로 갖는 친구 4랑 8. 그 다음 5는 요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2, 5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좀 있지.
그래 빨리빨리 가지고 올 수 있어 문제 상황. 그 다음 일단 케이스부터 좀 깔끔하게 처리하고 구체적인 원소의 개수를 찾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두 번째, 요번엔 스타가 2의 배수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 아래 거부터 건들게. 이게 2의 배수가 아니면은 무조건 F4는 뭐가 되든지 이게 10의 배수가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없다. 버리자. 버려. 지울게. 공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 하나야. 요걸로 이제 구할 겁니다. 갑시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잘 가야 돼. 자, 왼쪽에 빨리 쓸게. 이거는 우리 친구들 마음이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1, 2, 3, 4, 5, 6. 그 다음 오른쪽에 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 쓰겠습니다. 3, 4, 5, 7, 8, 9. 이 중에 이제 2의 배수는 얘네고 5가 여기 있어. 자, 확실히 고정된 거부터 처리를 하면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해서 분자로 올릴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자, F4는 5 여기 갔어. 됐죠? 이거 무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이미 픽스.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 5개를 오른쪽 5개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자, 고민합시다. 스타가 뭐였냐면 F1, F2, F3이야. 이게 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F1을 나누던지 2가 F2를 나누던지 F3을 나눠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1, 2, 3은 2의 배수에 꽂혀야 돼. 적어도 하나에 꽂혀야 돼. 적어도 하나? 여기서 약간 뒤집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2의 배수에 꽂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지금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일단 고려가 됐고요. 이건 뒤집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 이제 이거. 그 다음에 5의 배수. 또 이것도 있어. 이게 5의 배수가 되지 않으려면은 5로 가면 안 돼. 근데 이미 어차피 여기 결정됐기 때문에 이 조건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일단 가보자.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5팩. 그 다음 요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 F1 또는 2 또는 3은 4랑 8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가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3, 7, 9, 3팩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2개 태워서 보내. 2팩. 이게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빼줘.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120 빼기 12 계산하면 108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성을 좀 할게. 뭐 아까 놓친 것 같아. 스타가 2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럼 F4가 10의 배수여야 되는데 안 돼. 그 경우가 안 되는데. 다시 스타가 2의 배수인 경우, 뭘 놓쳤지? 헬프미. 케이스 하나 지금 놓친 것 같은데? 아닌가? F4가? F4가 4 또는 8인 경우? 잠깐만. 지금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요 스타가 2의 배수인 경우,
그리고 2의 배수인 5의 배수인 경우를 안 했구나. 2의 배수가 아니면 이제 5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있네. 자, 여러분. 놓쳤습니다. 사고 하나. 아까 케이스 두 번째가 스타가 2의 배수가 아니다였는데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안 나오는 걸로 순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스타는 그럼 무조건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스타는 5의 배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F4는 2의 배수가 돼야겠지. 이걸 놓쳤습니다. 요 경우를 빠뜨렸어.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만족시켰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장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이 스타가 지금 5의 배수입니다. 그러려면은 근데 이 조건은 이미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두 조건으로 첫 번째도 만족시킵니다. 요걸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1, 2, 3, 4, 5 6 그 다음 3, 4, 5, 7, 8, 9 여기서 여기 배열하는 거야. 가보자.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스타의 5의 배수를 먼저 줄지 아니면 F4의 2의 배수를 먼저 줄지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자, 스타의 5의 배수 줄게. 왜냐면 5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5를 F1 또는 F2 또는 F3에 배치하면 되거든.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어. 하면은 얘는 다시 스타는 F1, F2, F3입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 좀 썼습니다. 그러면 F1 또는 F2 또는 F3에 5의 배수 5를 배치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3가지. 5 썼어. 만약에 1에 배치됐다고 하자. 만약에 1에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 5개를 5개 짝짝꿍 해줘야 되는데 F4 2의 배수 그 다음 처리합시다. 2의 배수가 지금 4 또는 8입니다. 4가 4 또는 8 두 가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곱해줘. 근데 4 또는 8 중에 그냥 4로 갔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를 배열해줘야 됩니다. 배치를 해줘야 돼.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지. 이 2랑 3은 2의 배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3, 7, 9로 두 개의 원소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얘도 배치됐고 나머지 원소 얘는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곱하기 2팩 남은 거 2개 1패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찜찜합니다. 확인해야 돼. 하면서 계속 사고를 점검하면서 오류가 없나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있어? 오류? 일단 가보자. 자, 계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2개로 나눠서 한 케이스는 구했고 나머지 케이스 구해서 더해서 이거를 6팩으로 나눌 겁니다. 8, 9, 72. 뭔가 숫자가 예뻐. 따라서 108 더하기 72 하면 180 나누기 6팩 6, 5, 4, 3, 2, 1 계산하겠습니다. 6, 5, 30 180에 6번 그 다음 3이 6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문제 풀 때 중간에 좀 질퍽질퍽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시 좀 반성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짚을게. 이 문제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이걸 풀려면 그냥 문제 상황 기본 조건 보고 바로바로 1대1 대응 함수, 그냥 함수의 개수, 아니면 1대1 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바로바로 계산, 일단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배수 또는 약수가 나왔을 때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인수의 배수 또는 소인수의 약수가 될지 체크합니다. 좀 세분화시켜서. 그냥 10의 배수, 10의 배수가 아니다로 가면 이 문제 어쩌면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해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 지금 수능 완성의 배수 약수 조건 그거. 그 다음 케이스 나눌 때 오류가 없는지 꼭 점검합니다. 뭔가 문제 풀 때 이상하면 점검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반대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문제입니다. 확률 유형 4번. 두 집 밥. 얘도 함수 문제네. 앞에랑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확률이니까 일단 전체 구해야 되고, 근데 전체가 1대1 함수 중에서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차이점은 유한집합, 유한집합이었을 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원소가 좀 다를 수 있다. 공역과 치역. 1대1 함수 개수 전체 생각하면 1이 갈 수 있는 곳 5가지, 나머지 2가 갈 수 있는 곳 4가지, 하나 제외하고 3이 갈 수 있는 곳 또 제외하면 3가지 해서 5, 4, 3, 5P3입니다. 일단 전체 구해놨어.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걸 찾을 때 일단 찾아보자. 그냥 이렇게 쓸게. 바로 F1이 어디로 갈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F1이 만약에 1로 갔어. 이렇게 쓸게. F1이 1일 때. 그 다음 F2, F3 어디로 가든 그냥 두 개 선택해서 더하면 무조건 1보다 커집니다. 4P2입니다. 4P2. 따라서 이 경우는 12개. 4, 3, 12에서 12개. F1이 1이었을 때. 그 다음 F1이 2였을 때. 그냥 지금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한번 뒤집어 볼 법한 것도 같아. 근데 그냥 이렇게 풀게. F1이 2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야. 나머지 원소 1, 3, 4, 5에서 두 개 뽑아서 선택해서 더하면 무조건 2보다 커집니다. 근데 순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 3, 10이다. 12가지. 그 다음 3일 때는 3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는 딱 하나야. 1이랑 2를 뽑았을 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3이랑 같아지는 경우 수 1, 2도 가능하지만 2, 1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빼겠습니다. 여기서 6건을 썼어. 그냥 6건이 더 빨라서. 다 이걸 구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F1이 4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는 12개인데 더해서 4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 2 또는 1, 3, 2, 3부터는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 2, 4를 빼겠습니다. 다 왔어? 좀 귀찮긴 하네. F1이 5였을 때 5를 구성하는 것 중에 5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하려면 1, 2 가능하고요. 1, 3 가능하고요. 1, 4 가능하고요. 지금 규칙성 있게 셌습니다. 뽑았을 때 1이 들어가는 경우 가장 작은 걸로. 그 다음 뽑았을 때 2가 들어가는 경우 2, 3 2가 가장 작은 걸로. 2, 4부터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이야. 케이스는 4가지고요. 숫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8가지입니다. 6건. 사실 6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건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구해왔던 사고가 있어서 그냥 했어. 그 다음
F1이 6일 때 생각해볼게. 1이랑 4를 더하면 5니까 안 되고 버리고 앞에 거 다 안 되는 거 이건 되는 거를 찾겠습니다. 2랑 4 안 돼. 같아지니까. 그러면 3, 4? 뿐이네요. 근데 3, 4, 4, 3 두 가지.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중간에 반성적인 사고를 좀 덜 했어. 문제 푸는 거 보여주느라고. 맞겠지 뭐. 믿어. 난 믿겠습니다. 렛츠고. 이거 다 더해서 이거를 뭘로 나누느냐? 5, 4, 3으로 나누겠습니다. 고맙다. 어디? 6일 때? 6은 없나요 아예? 진짜 큰일 나. 어머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이렇게 계산하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지워야지. 중요하지. 그치? 찾아야 돼 진짜. 이거 중간에 검토 안 하면 못 찾는다. 반성해야 돼. 지금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 찾았어요. 자 이제 다시 선우의 도움을 받아서 렛츠고 합산하겠습니다. 여기 8-4 요렇게 하면 12 지워지지? 그 다음 12 4개 48 빼기 2 하면 46 나누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계산하면 2, 2, 4 2, 2, 3 따라서 2, 3 나누기 30 나왔습니다. 30분의 23이 정답입니다. 자,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할게요. 문제 풀 때 중간중간에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이해, 계획, 실행 과정이 맞는지 체크합니다.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이런 쌤이 푼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직접 풀었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뒤집으면은 F1이 F2와 F3 이상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6건을 쓰지 않고 이 중간중간 구할 때 썼습니다. 앞에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 개념은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함수 개수 구하는 건 다다닥 나와야 됩니다. 확률에서 분모로 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풀어보자.